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시공사 견적조건 계약 특약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많죠? 무려 55개의 견적 조건, 특약 조건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다 경험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시공사하고 감독을 제가 하면서 방어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엄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약 사항이니까 반복 시청을 하시고 잘 메모하시고, 그리고 이 특약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시공사한테 설명도 해서 꼭 특약사항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유리하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55개만 계약서 특약에 넣으시면은 웬만한 추가 비용은 다 피해 가시고 웬만한 분쟁은 다 피해 가실 수 있고요. 설사 시공사랑 분쟁이 생겨도 이 특약 속에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꼼짝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지금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이런 거, 추천 이런 거 좀 빡빡 해주셔야지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건축만 지금 26년 27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거 누구보다 많이 합니다. 저는 설계 사무실도 다녔고, 그리고 공무원도 한 2년 했고, 그리고 시공사도 한 10년 넘게 다녔고, 그리고 지금 이 공사 감독 CM 회사를 한 7년째, 지금 이제 8년차 돼가죠. 저같이 이렇게 다방면의 일들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많이 좋은 건물 건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럼 마지막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째, 공사 중 매주 주간, 월간 예정 공정표를 감독관하고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와 주요 공정 작업사진 8장 이상을 작성해서 건축주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업일보와 현장 작업 상황이 일치되도록 꼼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공사 중에 공정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작업이 생길지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 소장이. 그래서 주간 예정 공정표, 다음 주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 소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작업자들랑 협의해서 예정 공정표를 짜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대략적으로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월간 예정 공정표를 작성을 해서 미리 작업자랑 협의해 갖고 대략적인 공사 일정을 짜는 거예요. 이걸 안 짜게 되면 공사가 막 주먹구구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주간 예정 공정표하고 월간 예정 공정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받으셔야지만 현장 소장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받으셔야 되고요.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을 하고 매일매일 그 작업 사진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면 오늘 무슨 일을 했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할 건지, 오늘 작업자가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떤 자재가 들어왔고 어떤 장비가 투입이 됐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작업일보인데요. 이거를 작성을 안 하려고 하는 현장 소장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싸우셔서라도 작업일보를 작성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장 소장이 현장 파악을 하고 현장 관리를 하고 현장을 점검을 할 수 있고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면서 현장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현장 소장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 건물을 공사할 수 있게 만들려면 작업일보하고 작업사진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작업일보를 작성을 하면서 현장 소장님이 내일 일은 뭘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작업자랑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제출을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특약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현장 개판됩니다. 개판되고 관리도 안 되고요. 공사기간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 언제 준공 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거 꼭 특약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3번째, 건축 공사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기반시설물 파손 및 훼손한 경우에는 동등 제품을 사용해서 즉시 원상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영향 구간 내에 모든 도로 시설물 훼손 시에는 반드시
도로가와 사전 협의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차량 진출입으로 인하여 도로 시설물 및 기존 도로 크랙, 오염, 요철 발생 등 훼손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시공사에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전 기존 파손 부분이 있다면 사전 체크를 해서 도로가와 협의해서 우리 공사 전에는 이러이러한 파손 부분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특이하게 딱 넣으셔야 됩니다. 이 공사를 하다 보면 기반 시설들, 기존의 국가 시설들, 도로 부분 파손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시공사에서 이건 내가 그러지 않았다, 원래 그랬다, 뭐 이런 것까지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보수 비용은 우리 견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부담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시공사들이 거의 100%입니다. 100%. 예. 그러면 건축주님이 준공을 봐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특약을 딱 걸어놓으면 시공사 네가 공사하면서 파손된 거니까 네가 보수를 하라고 이거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건 네가 부담을 해야지. 그래서 견적 낼 때 이런 거 다 부담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시공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필히 특이하게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준공 때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교육한 교육생들도 많이 이런 상황을 겪고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넣으셔야 됩니다. 44번째, 건설산업기본법 42조에 따라 사용 승인 시 머릿돌이나 준공 현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진 능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즘에는 준공 시에 준공 현판, 머릿돌, 옛날 머릿돌이죠. 이거를 설치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거를 이건 뭐 내용이 없는데 설치하라고 한다. 이 비용은 건축주님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준공 때 되면 막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런 거 막 돈 자기가 부담 못 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견적 조건부터 이걸 넣는 거예요. 비용 얼마 안 합니다. 뭐 3, 40만 원이면은 설치하는데 그 비용을 건축주한테 비용 부담을 해라. 그리고 건축주님이 이거는 설치하는 거다.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건축주님이 그거 곤란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견적 조건이나 특이하게 딱 넣어놓으면 시공사가 준공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런 특약이 있으니까 왜 안 하세요? 라고 하면 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약을 넣어 놓으시면 준공 때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시공사가 부담해서 준공 현판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약에 꼭 넣으세요. 45번째, 사용 승인 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시공사에서 작성하여 건축주와 감독관의 승인 후에 제출 바랍니다. 시공사에서 작성해서 세움터 그리고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 특약을 넣습니다. 요게 건축물관리법에는 건축주님이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법에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이거를 건축주님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달래요. 근데 건축주님이 뭘 알아요, 이거를. 뭐 어떤 자재가 들어갔고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고 작업자는 누구 그런 것들을 건축주님이 어떻게 그거를 작성을 합니까? 이거 작성 못해요. 건축주가.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3개가 서로 작성을 해갖고 취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건축주가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외주 준다 그러면 보통 200만원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주고 또 뭐 산다고 해도 또 늦어져요. 그때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시공사에서 작성하는 내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건축주가 작성해야 되지만 시공사 네가 작성 비용을 견적에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라. 그리고 그걸 제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주님은 거기에 뭐 넣을 게 없어요. 다 시공사, 설계건축사, 감리건축사가 기재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공사한테 작성해서 제출해달라라고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특이하게 꼭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준공도 늦어지고 건축주님 보러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시공사가 요구해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건축주가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건축주가 제출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건축주님은 그래서 내가 작성을 못하니까 시공사한테 작성해라 라고 이렇게 특약을 넣어서 공사비용에 포함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특약서를 보여주시면 현장 소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저도 몇 번 당해봤고 지금 이거 수많은 건축주님들이 이거 준공 때 피 뽑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딱 3줄만 넣으면 200~300만 원도 줄이고 그리고 뭐예요? 시간도 줄이고 그러는 거예요. 꼭 넣으세요. 46번째, 소방법에 의해서 공사 중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화재 예방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요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공사 중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준공대 소방시설물보다 임시 소방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뭐 공사 중에 대형 소화기, 뭐 조그만 소화기들, 그리고 그 유도등 뭐 이런 것들 다게 되면 뭐 400만 원,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축주님이 쓰지도 않는, 잠깐 설치했다가 해체해야 되는 그 시설물들에서 500만 원, 600만 원을 부담을 하라고 시공사가 요청을 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도면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죠. 허가 조건에도 없고. 근데 법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건축주님이 돈 안 줬다고 건축주한테 그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또 하는 그런 나쁜 시공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특약에 공사 중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라는 한 줄을 딱 써놓으시면 이 공사비에 포함된 거죠. 특약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시공사에서 공사 중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누가 내야 돼요? 예, 시공사에서 내는 거죠. 저는 분명히 설치하라고 특약에 넣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거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400~500만 원을 아끼시는 아주 소중한 특약이죠. 그리고 47번째,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등 공사 시 필히 건축 도면과 크로스 체크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도면이 상이할 시에는 건축 도면을 우선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라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보통 설계하다 보면 설계건축사님이 설비, 전기, 통신, 소방이랑 건축 도면이랑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축 도면이 여기 있는데 설비, 전기, 통신 도면이 여기에 있는 거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작업자들이 그냥 자기 도면만 보고 시공합니다. 근데 현장 소장님이 그런 걸 체크해야 되는데 현장 소장님도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을 안 봐요. 건축 도면만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크로스 체크해서 보고 건축 도면을 우선으로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특약을 꼭 놓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돈을 많이 줄이는 거죠. 도면대로 시공했는데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그 건축주님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원상복구 하려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 아주 중요합니다. 48번째, 공사의 지연으로 후속 공정 및 전체 공기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연 공기의 만회를 위해 건축주가 장비, 인원, 자재의 추가 투입 및 야간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공사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지연의 사유가 건축주 또는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거나 공기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다. 공사 기간은 절대 공기가 아닌 준공일이 있는 계약이며 준공일을 필히 준수하시고 만약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면 계약 전에 준공일 조정을 필히 하시어 공사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동절기, 휴일을 포함해서 준공일을 확정을 해야 하고 준공일을 엄수해야 합니다. 동절기 공사 및 우기, 휴일 공사로 인한 보양비 및 추가 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라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준공일 때문에 항상 건축주님하고 시공사하고 많이 분쟁이 되는데요. 이 항목이 없으면 건축주님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대부분 시공사 공사기간은 절대공기입니다. 절대공기는 우기, 동절기, 휴일, 그리고 뭐 파업 말해서 공사를 못한 날들은 다 공사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5월 30일이지만 비가 오고 뭐 그래서 공사 못한 날이 2달이다 그러면 2달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에 따른 경비들을 시공사한테 건축주님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공기도 늦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까지 건축주님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약을 넣어주시면은 시공사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라든지 그리고 공기 연장으로 인한 경비 청구를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꼭 넣으셔야 돼요. 시공사에서 항상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준공 때 건축주님은 늦어졌다고 지체상금 청구하려고 하는데 시공사는 오히려 경비 청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건축주님 중간에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저도 겪은 적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많은 건축주님들이 있습니다. 준공 때 꼭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특약에 넣어주시면 피해 가실 수 있겠죠. 예, 이것도 엄청난 큰 돈을 버시는 거예요. 예. 49번째, 가스, 통신, 한전, 상하수도, 오배수관로 등 지중매설의 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허가관청의 인허가 업무를 포함하여 일체의 소요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냐면 각종 이설공사라든지 지중매설공사가 생겨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뭐 도로 점용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이런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꼭 항상 준공 시점에 되면 뭘 이전을 해야 된다, 뭘 굴착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굴착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토해냅니다. 그럼 건축주 모르면 다 주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다 주고 계셔요. 모르고 계시니까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공사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견적 당시에 현장 조사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약에다 딱 넣어놓으시면 이 사람 청구했을 때 야 이거 봐라, 이런 것들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계약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공사는 할 말을 잃겠죠. 예, 그래서 이런 특약을 꼭 넣으시면 됩니다. 50번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에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 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장애 처리가 어려운 경우 공정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며 천막 등으로 덮어서 폐기물이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 현장이 완전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특약에 넣으셔서 현장의 폐기물들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주님이 이렇게 특약을 정해 놓으시고, 지저분하게 하면 이 특약을 기준으로 자 이거 나 이런 비용을 다 줬는데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셔가지고 관리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51번째, 쉬운 한 번째입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 사업법의 25조에 의해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건축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정보통신공사는 시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공사가 정보통신공사까지 다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죠. 불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불법이에요. 법을 위반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발주 안 했을 때는 고발하면 시공사 상당한 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넣으셔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게, 분리발주를 안 해더라도 나는 분명히 분리발주를 하랬는데 니네가 안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건축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시면 건축주님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겪으실 수 있어요. 52번째, 허가 조건에 있는 사항 중 해당 사항은 필히 공사비에 포함 바랍니다. 추후 누락되었다고 공사비를 청구하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필히 면밀히 파악해서 공사비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꼭 허가 조건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착공, 준공 때 문제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도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런 내용을 해서 허가 조건을 준수해서 시공을 해달라, 그래야지만 준공이 나니까. 허가 조건이 이행 안 나면 준공이 안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다 포함해서 준공이 날 수 있게끔 네가 다 견적에 포함해서 넣고 공사를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은 네가 청구해도 나는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특약이고요. 이거 정말 준공 때 추가 비용으로 많이 청구가 되니까 이거 꼭 특약 넣으셔야 됩니다. 정말 건축주님 돈 버는 특약입니다. 53번째, 53번째, 본 견적 조건, 특약 조건에 있는 내용은 모두 도급 계약 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계약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계약 내역서 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계약 내역이 없다고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특약을 또 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주님이 추가 공사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특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모두 다 공사비에 포함되라.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공사비에 포함되는데 만약에 내역서에 없으면 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지 말아라 하는 특약입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이거 이거 아주 핵심 특약이니까 이거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것도 누락돼 있다고 나는 계약이 없으니까 청구하고 막 또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지 서로 보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꼭 적어서 특약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54번째, 54번째, 계약 후 공사 내역에 있는 품목이 시공되어지지 않거나 누락되었거나 오시공을 했을 경우 공사비 감액 처리해서 정산하기로 합니다 라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빼먹고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시공을 하는 경우도 많고 누락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액해서 정산하겠다는 거예요. 공사비 안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준공 때 되면 이런 것들을 이거 공사 안 했으니까 이거는 감액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해준 것도 많고 그냥 해준 것도 많은데 뭘 또 이런 걸
감액하느냐, 그냥 이렇게 쌤쌤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축주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또 알았어, 너도 한 게 있으니까 뭐 추가해준 거 있으니까 그래 서로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있는데, 이런 건축주님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약이 있으면 건축주님이 약간 유리한 위치에서, 야, 네가 더 한 것들은 그럼 갖고 와봐. 그럼 나는 안 한 것들은 내가 다 계산해 갖고 올게. 그래서 비교해서 그 차액 부분을 감액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유리하게, 그리고 뭐 선심 쓰듯이, 그래 이건 내가 고생했으니까 안 받을게요, 정산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더 호의를 베푸실 수 있고, 아주 중요한 특약이겠죠. 저도 감액은 하지 않는데 호의를 베푸는 특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55번째 55, 건축주가 공사비 대출 관련 시공사 서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서류냐면 대표이사 자서,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 3년치,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이사와 회의록, 유치권 포기각서, 책임준공, 근보증, 입보 등 대출 서류를 제출해 주는 걸로 합니다 라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 상당히 골치 아픈데요, 시공사랑 계약을 하고 착공까지 하기로 했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시공사에서 나는 그런 서류, 대출 이런 보증이라든지 포기각서 이런 것들 제출 못합니다. 그런 거 제출할 거면 나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제출해야 합니까? 이 건축주님 무리한 부탁입니다. 이거는 건축주님 계약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위약금을 달라고 한다든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하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딴 데서 알아서 대출을 받아오세요, 그럼 일단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금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시공사 계약했는데 은행에서 이 사람이 신용도가 안 좋고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안 써줘가지고 대출 서류들을 제출을 안 해줘갖고 협조를 안 해줘갖고 대출이 안 돼서 건축주님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아주 중요한 특약이니까 이 특약은 꼭 넣으셔야 됩니다. 대출 관련 서류를 꼭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하셔야 돼요. 협조 안 해주시는 시공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안 되는 시공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저도 이거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이거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 특약을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55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의 특약들을, 그리고 견적 조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이거 지금 55개면은 몇 천만 원, 몇 억, 수십억까지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돈 되는 특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특약들을 될 수 있으면 다 넣으셔야 돼요. 똑같이 안 넣으셔도 돼요. 비슷하게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뺄 거 빼고 넣으셔가지고 건축주님 나름대로의 안전한 특약을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되고, 그거를 시공사를 설득해서 계약서 특약으로 다 넣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거니까 꼭 넣으셔야 돼요. 이거 뭐 시공사들이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건축주를 위해서 이런 거를 공개하는 거니까, 이거 막 여기저기 퍼다 날르시고 하시고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신 거 본인만 쓰시고 유튜브 소개를 해주세요. 차라리 유튜브 소개하셔가지고 거기서 공부해서 계약을 해라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하다 보니까 건축주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비싼, 아주 이거 뭐 200만원, 300만원 강의료 받고 강의해드리는 내용을 무상으로 공개해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아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호응 별로 없고 그러면 저 이제 유튜브 접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